과식 후 찾아오는 소화불량, 잠을 설치게 만드는 타는 듯한 통증의 위산역류와 속쓰림, 갑작스러운 소화불량과 위산역류, 속쓰림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세계 판매 1위 더블 액션. 단 3분 만에 빠르게 통증은 가라앉고 편안함은 오래 갈 거야. 편안한 숙면으로 활기차게 속쓰림 소화불량 치료제 세계 판매 1위. 사라잔마이의 감독을 맡은 이쿠하라 쿠니히코 감독의 작품은 언제나 인류에게 이른 작품이라는 평을 듣고는 합니다. 그의 작품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극적으로 아스트랄하며 엽기적인 연출,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거부감과 난해해지는 스토리가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라잔마이 역시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요소는 모두 건재하거니와 그간 애용해왔던 백합 속성은 질렸다고 말하기라도 하듯이 가져온 비엘 속성, 거리낌 없는 석점 묘사, 그리고 동거쇼! 와 같은 요소를 보고도 이것은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애니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다만 이번 사라잔마이에 들어서는 이쿠하라 감독의 이러한 난해함이 많이 유해졌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1화부터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던 돌아가는 펭귄 드럼이나 유리크마 아라시에 비하면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보이고 막화에서는 심지어 지난 내용을 친절히 요약해 주기까지 합니다. 마치 자기 할 말만 하고 정작 시험 범위 하나 제대로 찍어주지도 않던 불친절한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열정적으로 시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일일이 짚어주게 되는 상황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좋은 현상임이라만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변화다 보니 이 사슴이 뭐 잘못 드셨나 하면서 모종의 의화감을 느끼게 되죠. 이 감독님에게 무슨 심정의 변화가 생긴 것인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지금은 작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현대사회에서의 유대를 이야기합니다. 작품은 이를 극의 시작을 알리는 카즈키의 독백에서부터 명확히 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세상에는 연결이 가득하다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 연결은 쉽게 사라진다고 말하는 대봉에서 이렇게 넘쳐날 정도로 많은 연결이 있지만 이 수많은 연결이 약하다고, 공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의 공허함이 바로 현대사회에서의 유대의 모습이라고 작품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통해 계속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레오와 마부가 가파 좀비를 만들 때 하는 대사죠. 이어지고 싶다는 그 감정은 과연 맹목적인 욕망일 뿐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애정인지 이런 식으로 시청자를 몰아붙이는 식의 주장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생과의 연결을 위해 여장을 하거나 심지어 도둑질까지 서슴지 않는 카즈키, 형과의 연결을 위해 형의 말버릇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나쁜 놈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토오이, 카즈키와의 연결을 위해 카즈키마저 속이는 엔타, 되살아난 마부와의 연결을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마부와의 연결을 찾아 헤매는 레오와 그런 레오와의 연결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는 마부,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인다는 것을 감독이 그 특유의 과장으로 대놓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이 절정에 달하는 설정이 바로 실코다마죠. 동거쇼를 통해 밝혀지는 가파 좀비들의 욕망은 차마 두 눈 뜨고는 보기가 힘든 개인의 추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주인공들도 결코 자신을 가파 좀비에 비해서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절대 아니죠. 범죄, 시기, 위선, 이상 성욕, 여기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타인이 이를 곱게만 볼 수는 없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이것을 꺼내는 행위에 해당하는 실코다마를 동거에서 빼내는 이 연출도 노골적으로 더럽게 묘사하고 했죠. 이 화법이 저에게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익살스러운 연출 속에서 인간의 내면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이쿠하라 감독의 장점이 최대로 발휘되었다고도 느껴집니다. 결국 이 시리코다마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일관적으로 더럽게 묘사되는 것은 욕망, 그 중에서도 누군가와의 관계에 대한 욕망은 반드시 깨끗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비유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야 뭐 연출이 워낙 노골적이라 이 장면들이 사라잔마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하차하게 될지 어떨지 시험하는 일종의 수문장이 되어버린 감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요. 또한 이 시리코다마를 잃어버린 자는
원의 밖으로 방출당해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그 어떤 흔적도 없어지며 사람들에게 잊히게 된다는 설정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렇게 더러운 시리코다마지만 그럼에도 시리코다마, 즉 욕망이 없는 인간은 결국 존재의 의의가 없어진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소중히 간직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숨 가쁠 정도로 빠르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기 역시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정신없다고 느낀 적은 많아도 지루하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었어요. 떡밥을 지속해서 던지고 이렇게 한 화가 끝나는구나 싶으면 반전 하나 던져서 뒤통수에 때려박는 식으로 그의 긴장감을 11화 분량 내내 유지를 하는 노련미를 보이죠. 예를 들자면 토이가 카즈키에게 우리는 결국 욕망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린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식의 말을 하고 은색 접시는 5개가 모여야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작중 설정을 밝힌 후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 것이 이 화의 막바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엔타가 카즈키에게 키스를 하죠. 세상에 갑작스러운 전개로 뒤통수가 얼얼합니다. 물론 소재가 소재이니 이 장면 역시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겸하게 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 사라잔마이라는 작품의 격렬하고 아스트랄한 스탠스를 어필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면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인물의 감정 묘사는 이 작품이 가지는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이 다루고 있는 주된 주제인 인간관계와 그 근본을 이루는 욕망을 인물의 감정을 통해 더없이 처절하게 어필하고 이것이 시청자에게 더없이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특히 인물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연결을 처참하게 끊어버릴 때 이러한 부분이 크게 부각되는데 대표적인 몇 장면을 추려보자면 첫째로 카즈키가 여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동생인 하루카에게 들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루카에게 들켜버리고 가파 좀비에게 패배한 후 카즈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さらにだってはるかとつながったはるかのためになんて嘘だ僕は守るためにはるかを騙したんだ 카즈키가 아이돌 사라를 연기하면서 만든 가면으로 하루카와 거짓된 연결을 유지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루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으로 인한 위선 혹은 가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짓말은 모종의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벗어나고자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루카를 이용했음을 인식한 카즈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작품이 대놓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스나가이 타이케도 유르사의 나이. 이어지고 싶지만 용서받지 못한다는 타이틀은 참 뭐랄까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연결은 가짜였고 하루카가 교통사고를 당한 그날 이후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이어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니까요. 결국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위선을 인식한 이 시점에서조차 카즈키는 자신의 시점으로만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남들이 심지어 하루카 본인조차도 괜찮다고 말해도 카즈키는 죄책감에 눈이 멀어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어지고 싶다는 사랑에 의한 욕망을 앞에 두고서도 이를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 이 장벽이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모습과 다소 닮아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과 이어지고 싶다면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감정으로만 남을 재단하는 것은 비단 카즈키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토이의 형이 사망하는 순간을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쁜 놈이 살아남는다는 말을 틈만 나면 해대던 형이었지만 결국엔 동생과의 연결 하나 끊어내지 못한 상냥한 형은 마지막까지 동생의 끼니 걱정을 합니다. 셔츠 안에서 그의 피에 젖어있는 만엔짜리 지폐 몇 장과 사진. 토이가 사진을 꺼내보니 토이가 찍힌 부분을 뺀 모든 부분이 검게 칠해져 있었죠. 토이가 사진을 보고 있을 때 형은 이 한마디를 남기면서 숨을 거둡니다. ったくよ面倒なもんだなつながりってやつ 모든 연결을 끊어버리고자 했지만 토이와의 연결만큼은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토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가방을 던지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거금이 들어있었습니다. 형이 혀가 빠지게 노력을 했음에도 저 정도밖에 벌지 못했는데 토이는 형과는 비교도 못할 액수의 돈을 벌어왔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동생이 형보다도 우수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이만한 비극도 없죠. 마지막까지 동생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형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형이었지만 알고 보니 그게 괜한 오지랖이었다니요. 이를 통해 작품은 사랑과 신뢰는 다른 문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이 토이에게
나 따라올 거야? 그럼 너 얼마 벌었냐? 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 사단까지는 나지 않았을 테죠. 동생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믿어주지는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형이 지속해서 토오이를 믿으며 그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고, 토오이는 든든한 형의 존재를 느끼며 14살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 경제력 재간을 발휘하면서 살아나가는, 서로를 믿으며 살아가는 관계를 형성했더라면 구화의 이 결말보다는 나은 결말이 나왔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한다면 서로를 믿고 서로를 공유하라는 메시지는 이 처참한 배드 엔딩을 통해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장면들을 통해 캐릭터를 몰아세우고 그 캐릭터의 격한 감정의 묘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정말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작품이 말 그대로 완전 무결한 가렌이야? 그건 아니죠.